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메모리스트 1회부터 16회까지 전체를 아주 빠르게 요약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메모리스트가 결국 종영을 했습니다. 제 영상 순서대로라면 15회, 16회 이렇게 두 회분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회분의 영상을 좀 자세하게 만들까 하다가 이 드라마가 상당히 복잡하고 독특해 있기 때문에 아예 1회부터 16회까지 모든 회의 줄거리를 아주 빠르게 요약하는 영상 만들어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자, 여기 아주 깨알같이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적혀 있는 두 줄 정도가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먼저 첫 번째 줄 설명을 드리면요. 김석영이라고 어떤 여자가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이거 지우개의 범죄인가 싶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동백이 스캔을 해서 전 남친 스캔하고 그다음 오연탁 해머 엔터테인먼트 대표 또 스캔하고 그리고 나서 부하 김민곤 스캔하고 그래서 우석도 검사 알게 되고 우석도 검사 스캔해서 임중현 지검장까지 찾아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지우개가 벌인 범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임중현 지검장이 연애지망생인 김석영을 성매매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쫓아갔다가 뭐 그런 쪽이 아닌 걸로 허탈해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줄. 자, 이쪽은 어떻게 설명을 먼저 드리냐면요. 여기 진재규, 최근까지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진재규. 이 진재규가 집행살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행살인.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처벌하는 그런 범죄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진재규가 하고 관련된 그런데 진재규가 지우개가 아닌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중에 빨간색 이름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와중에 지우개가 아닐까 하면서 쫓아가게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 빨간색 그리고 까만 줄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은 스캔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을 연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줄이 있죠. 빨간색 줄은 바로 뭐 살해를 하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장면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리죠. 자, 두 번째 줄 사건은요. 윤예림 이보연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하실에 잡혀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고 점수가 어떻게 되면 죽인다 뭐 했던 그런 사건이죠. 자, 그때 나타났던 뚱뚱한 체구가 큰 그 사람 이름이 한만평입니다. 한만평이 지우개인가 했는데 뒤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별장에 있던 곽희주를 거쳐서 박기단을 찾아냅니다. 자, 박기단은 사이비 교주였죠. 사이비 교주. 자, 박기단 찾고요. 박기단을 거쳐서 염화란 묶인 채로 그림을 그리다가 죽어가는 그런 여자 염화란. 예. 그리고 남영문 박사를 거쳐서 김소미까지 갑니다. 김소미. 그런데 이 김소미가 누구냐? 김소미가 바로 어린 시절의 한선미 총경이었습니다. 한선미 총경. 자, 김소미의 자기 아버지, 김소미의 아버지까지 오는 거죠. 김소희 아버지가 뭐 노조 위원장인데 노조를 배신하고 여차여차해서 나쁜 짓을 저지른 거죠. 그것을 또 진재규가 집행살인을 한 겁니다. 앞에 있던 염화란 이쪽도 집행살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집행살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김소미의 아버지 이를 이렇게 조사하던 중에 그때 이상하게 경찰보다 빨리 나타나는 그런 기자가 있더라. 그 기자가 바로 조성동 기자. 나중에 아, 사장이 되죠. 사장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조성동 기자 그 사장을 막게 찾아보고 있던 와중에 스캔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이 더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한 명이 더 있더라. 그 자리에. 그 장면에 한 명이 더 있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그 당시에 카메라맨이었던 진재규였다. 여기까지 이제 찾아진 거였습니다. 자, 진재규부터는 밑에 아주 또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것들이 많아서 밑에 따로 적어봤습니다. 자, 진재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재규하고 지우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진재규 아까 집행살인자라고 했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아이를 쳐다보는데 자기 손자였습니다. 손자 이름이 윤현수. 그래서 이제는 심상아를 찾게 되죠. 진재규의 딸입니다. 심상아 이렇게 찾게 되고 그 다음 옆에 윤이태라고 사위 찾게 됩니다. 자, 이 심상아를 예전에 노광규 소방관이 한번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캔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노광규 소방관의 부인, 의사입니다. 부인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스캔을 통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여기 천기수까지 나오죠. 그리고 문용대까지 나타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증거 조작 사건. 자, 문용대라는 남자가 죽었는데 이 노광규의 부인이 검시를 하게 되죠. 검안서, 사체 검안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 천기수 경찰 팀장입니다. 천기수가 압박을 해서 문용대의 사인을 자살로 조작합니다. 자살로 조작합니다. 이렇게 하게 만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이신웅인 겁니다. 이신웅.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문용대까지는 왔죠. 자, 문용대를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용대의 동생이 문용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용광은 방준석 국회의원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방준석 국회의원의 비서로 서희수라고 있습니다. 서희수. 이 둘은 사귀는 듯 하고요. 서희수.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서희수 쪽하고도 그렇고 방준석 쪽하고도 그렇고 특히 방준석 쪽을 동백이 스캔을 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문용대 전에 이쪽에 방준석 이쪽은 신배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신배 사건. 자, 그것도 순서를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방준석을 스캔하고 나서 뭘 알게 됐느냐? 이쪽 사건, 신배 사건뿐만 아니라 여기 유아영이라는 어떤 여자를 방준석이 강간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스캔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아영의 아버지가 있는데 바로 유순남이고 소방서장입니다. 유순남 소방서장.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 유순남이 지우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회가 맞춰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유순남을 지우개라고 생각하고 일단 찾아가죠. 근데 이 유순남은 뭘 하고 있었냐? 방준석에게 자기 부인 은수경이 있습니다. 은수경. 이 은수경을 납치, 체포 감금해서 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고문을 했을까요? 자기 딸을 강간해서 나중에 이 유아영이 자살하거든요. 죽게 만든 방준석에 대한 원한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동백하고 한선미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어느 옥상에서 유순남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지우개라고 하면서 어떤 트렁크 안에 지금 은수경을 넣어놨다. 다가오면 내가 옥상에서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선미가 딱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범죄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 저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저 안에는, 트렁크 안에는 은수경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백이 다가가죠. 다가가면서 그렇다면 죽기 전에 내가 은수경 스캔 좀 하자. 그 다음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니까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러니까 동백이 너 지우개 아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둘이 동백하고 유순남이 엉켜붙어서 막 싸웁니다. 자, 싸우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지우개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 아들에 대한 원한을 갖고 싶어하는 천기수에게 이신웅이 지난 시간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죠. 적어도 동백이 지우개하고 한편이다. 그래서 천기수가 한 행동이 처음에는 동백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동백을. 그때 여기 구경탄 팀장이 동백을 밀치고 대신 자기가 차에 채워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천기수가 바로 그 옥상까지 와가지고 총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유순남은 총에 맞고 옥상 뒤로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동백도 총에 맞아서 아주 위기의 순간이 되는데 그때 국정원 쪽하고 한선미 이 광역수사대 광수대 쪽이 와서 천기수를 막습니다. 그런데 천기수는 그 상황에서 자기 총으로 그만 자살을 해버립니다. 네, 아주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동백이 총에 맞아서 입원해 있었죠. 그런데 병원에 지우개가 온 겁니다. 와서 메모를 남기고 합니다. 원래 이 사건이 있었던 그곳으로 와라. 진실을 알고 싶으면. 그래서 동백이 찾아갑니다. 자, 찾아갔는데 거기에 가면을 쓴 지우개가 나타나 있고 가면을 벗습니다. 자, 가면을 벗은 지우개 정체가 누구냐? 놀랍게도 서희수였습니다. 결국은 서희수가 지우개였습니다. 서희수가 그러죠. 내 동생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억을, 너 잃어버린 기억, 지워진 기억을 나를 스캔해서 찾아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스캔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서희수의 말에 따르면 서희수의 본명은 성주란입니다. 그리고 동백의 본명은 성주호였습니다. 이렇게 누나 동생 사이 그리고 동백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사건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준석과 이 7명이 유아영을 강간을 합니다. 자, 강간을 했는데 그때 친구인 문용대가 그곳으로 찾아와서 유아영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쪽이 문용대를 죽입니다. 특히 방준석이 문용대를 흉기로 내려치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태우면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방준석. 자, 그러니까 문용대는 죽었지만 유아영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엄청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또 천기수 팀장이 이렇게 와서 유아영한테 문용대 죽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압박을 합니다. 유아영이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인 서희수를 부릅니다. 녹음기를 좀 가져와 달라. 그래서 녹음기를 가져다 줍니다. 서희수가 내가 안 좋은 기억 지워줄게. 그러니까 그게 지운다고 내가 이게
변할 일인가 아니다 하면서 이 유아영은 그날의 범죄, 방준석이 한 강간 그 범죄 사실을 녹음을 한 다음에 옥상에서 자살합니다. 자, 서희수는 그때 이후로 자기가 지워야 할 것은 사람들이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스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범죄인 자체를 지워야겠구나, 죽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희수가 한 일이 뭐냐, 7명하고 방준석을 신배 그쪽에, 신배시의 폐창고로 부른 겁니다. 그런데 방준석은 그때 이미 유학을 갔고 이 7명이 이제 그 폐창고로 왔는데 기억을 다 지운 다음에 공포감만 남게 만들어서 서로 막 싸우게 만드는 거죠. 서로 싸우게. 자, 그런데 그 싸우는 폐창고에 지우개가 진재규에게 딸을 지키기 위해서 진재규에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신웅 차장을 납치해서 폐창고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거기에 이신웅 차장이 묶여있게 되는 거고, 그게 풀리면서 그 장면에서 이신웅 눈앞에 이 7명이 광란으로 싸우고 있는, 살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신배 사건이 이러고 있는 와중에 여기 황필선 쪽에서는요, 사람을 보내서 이쪽 서희수 집에서 증거를 찾아서 인멸하려고 합니다. 그 녹음기. 때마침 동생 동백이 그 녹음기를 찾아서 탁 틀어서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보낸 사람이 와서 그때 같이 있었던 동백의 어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공포에 잠긴 동백이 자기 누나를 찾아서 폐창고로 왔죠. 서희수가 동백을 스캔하고 나서 서희수는 집으로 갑니다. 그때 동백이 얼떨결에 그 폐창고에 있었는데 그 어린 동백을 이신웅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장면이 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이제는 서희수가 어떻게 했냐, 자기 어머니를 죽인 이 황필선이 보낸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람,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동생 동백에게 네가 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생 동백은 쏘지 않고 돌아서 서희수를 총을 겨누면서 누나가 지금 잘못한 거야, 당하고 있는 거 그게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서희수가 동백을 향해서 총을 뺏어서 동백을 향해서 총을 겨누죠. 자, 그럴 때 여기 한선미 총경하고 광수대 그리고 국정원이 있거든요. 국정원 쪽에서 와가지고 그 서희수가 겨누는 걸 보고 총을 쏩니다. 그래서 서희수가 총에 맞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죠. 동백이 입원을 하고 있는 서희수를 찾아갑니다. 서희수가 방준석 등을 잡을 수 있게 기억을 전해줍니다. 동백한테. 그리고 동백은 나쁜 기억들을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동백이 하고 한선미가 이쪽 황필선하고 방준석 쪽으로 가죠. 그래서 감옥에 넣습니다. 여기 살짝 말씀드리면 이 진재규하고 황필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복 누나입니다. 진재규에 대해서 황필선 이복 누나. 황필선의 아버지 진재규의 어머니가 둘이 내연관계. 진재규의 어머니는 무당. 자, 그런데 이 황필선이 진재규의 어머니를 죽여버리죠. 황필선이 진재규의 어머니를 죽여버리죠. 네. 그래서 원한이 있고 진재규를 또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던 그런 원한도 있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방준석이 자살합니다. 그 자살 소식을 황필선이 듣고 괴로워하면서 오랜 시간 감옥에 있게 됩니다. 결국 어린 진재규가 예언했던 대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될 것이다 했던 그 예언대로 돼버린 거였습니다. 아주 길죠. 야, 복잡하고. 네. 마무리로는 차에 치였던 구경탄 팀장 잘 회복돼서 다시 경찰 일을 하게 되고요. 한선미 총경은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경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기업합니다. 동백은요. 예전에 기억을 되찾고 나서 아팠던 것도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동백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같이 수사하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해피 엔딩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모리스트 1회부터 16회까지 모든 내용 간단한 줄거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